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태빈의 해시날씨 명절이 지나고 월요일 밤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SBS 기상캐스터 양태빈입니다. 네, 여러분 조금 짧았다 싶었던 명절이 끝이 났습니다. 네, 문성우님, 장필경님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총 사나흘간의 연휴였는데 다른 때보다는 조금 짧았던 듯 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반 이상을 쉬다가 돌아오니까 이 일상이 평소보다는 조금 더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하루를 손해보신 느낌이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월요일 다시 시작했는데 월요병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명절 증후군에 걸리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고요. 네, 주말이 하루가 끼어서 하루를 손해보신 것 같다고 하십니다. 네, 그만큼 오늘 하루 무척 힘겨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애쓰시느라. 네, 올림픽 때문에 더욱 짧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올림픽 정말 재밌죠. 온 가족이 모여서 또 올림픽도 시청하고 하면서 이번 명절은 또 다른 때보다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요 이렇게 명절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명절 증후군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명절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여러분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아, 네, 이거는 조금 별개의 말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차민규 선수가 은메달 땄어요. 맞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 분장을 받으면서 보고 하는데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우리 선수들, 남은 선수들에게도 모두 응원의 말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여러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면 자, 올림픽이래요. 네, 명절이 끝나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해서 생기는 증후군을 말하는 거죠.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피로가 발생합니다, 명절에. 자, 우리 예로부터 지내오는 차례라든지 성묘라든지 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명절 증후군요, 사실 스트레스가 생각만큼 가벼운 문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 명절 증후군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가요, 표로 수치를 제가 그려봤는데 자,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통 스트레스 점수라고요, 성인 남녀를 통틀어서 조사를 해서 숫자로 지표를 내본 결과인데요. 보통 명절에 받는 스트레스 지수, 남자는 25.85점입니다. 이 정도면요, 상사와의 불화가 23점이니까 보통 상사와 불화가 있을 때보다도 남자분들이 명절에 겪는 스트레스가 더 큰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자분들은 더 커요. 명절에 여자분들이 겪는 스트레스 점수가 무려 32.41점인데 자, 이 점수는요, 가게에 부채가 있을 때보다도 더 큰 점수고요, 부부싸움을 했을 때의 점수와도 크게 차이가 없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명절에 받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받는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우리 몸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빠르게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일상 복귀 후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회식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회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좀 피곤해서 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자, 연휴 뒤 일주일은 흐트러졌던 생체 리듬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생체 리듬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이때 과도한 업무에 치이거나 또 이렇게 늦게까지 회식 자리로 인해서 늦게까지 술자리를 갖게 된다면 몸의 피로를 더욱더 쌓이게 해서요, 이 피로가 조금 더 오래 가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휴 후 일주일 정도는요, 집에 빨리 귀가하셔서 잠을 푹 주무시고요, 또 밥도 맛있게 많이 드셔가지고 제때 밥을 맛있게 드셔서 몸의 피로감을 빨리 해소시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당분간에는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PC 등의 전자기기 사용을 평소보다는 줄여주시는 게 조금 더 빠른 생체 리듬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커피 대신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적어도 명절이 끝난 뒤 일주일 정도는요. 왜냐면요, 우리 직장인들 보통 일하다 보면 점심 후 커피,
좀 잠시 휴식시간 커피, 이렇게 커피 되게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커피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일시적으로는 각성 효과가 있어서 피로가 회복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후 늦게 마시면 숙면을 방해해서 더 피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요, 이제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포도나 자몽 등의 생과일 주스를 마셔서 커피보다는 우리 건강도 챙겨가면서 기분 전환 해주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과식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명절 증후군은요,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는 해요, 여러분. 이렇게 애쓰지 않으셔도요,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원래 이렇게 힘들었구나, 원래 이렇게 일상이 이랬지 하고 명절에 대해서 잊게 되기는 하지만,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체력 소모가 특히 많으셨다던가 특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셨다면요, 회복 기간이 조금 더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니피치님이 과식 안 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밥 드시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요, 밥 맛있게 많이 드셔도 되는데 너무 과하게 드시지만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그런 소화기계들이 많이 예민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과식하시면요, 쉽게 체하고요, 소화 불량이 있고 또 구역감까지 발효가 됩니다. 자, 소화를 방해할 수 없는 정도로 적당량만 섭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듯이요. 네. 그리고요, 가벼운 운동 병행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서 이 운동을 하기에는 조금 버겁다라고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는 그래도 해주세요. 제가 매번 어쩌다 한 번씩 헬스날씨에서도 알려드리는데, 책상 위에 이렇게 데스크에서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들 있잖아요. 왜 우리 목 돌리기라든지 팔 돌리기, 뭐 손목 운동, 이런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만으로도 정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가볍게 점심시간에도요, 회사 주변으로 조금만 걸어주셔도 기분 전환에 확실히 도움이 되니까요. 손바닥 꺾어주기, 주먹 쥐고 돌리기, 깍지 끼고 손목 스트레칭 해주기, 그 정도만이라도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평소에 타는 버스 정거장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가 주시고요. 또 집에 가서 혹시 엘리베이터를 타신다 하면은 계단을 조금 이용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1년째 입으로만 다이어트 하신다는 김태우님, 네, 저도 만년 입 다이어터입니다, 여러분. 언제쯤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와 관계없이라도 우리 명절 증후군을 빨리 퇴치하기 위해서 가벼운 운동을 조금만 해주세요. 그쵸, 제가 오늘 말실수를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아까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빨리빨리 명절 증후군을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날씨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날씨 많이 포근해져서 정말 좋아요. 그렇죠. 오늘도 진짜 따뜻해서 조금 가벼운 코트를 입고 나갔는데도 충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일도요, 여러분, 오늘만큼이나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와. 자, 아침 기온이요, 서울이 영하 2도에서 출발하고요. 우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평창 지역도요,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반짝 춥기는 하지만 낮 기온 보세요. 자, 모두 다 영상 6도까지 오릅니다. 오늘과 크게 차이 없이 비슷한 정도거든요. 평창 지역도 평소에는 진짜 추운 지역인데 서울만큼이나 낮 기온이 크게 올라요. 그쵸, 여러분? 영상 6도까지 오릅니다. 따라서 우리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 물론 실내 종목들도 많지만 실외에서 진행하는 데에도 크게 추위 걱정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울과 평창 기온 이렇게 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체로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필경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자, 현재 주의할 점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죠. 이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화재 사고 조심해 주셔야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오전까지는 우리의 불청객 누가 있죠? 미세먼지죠. 이 미세먼지 조심을 조금 해주셔야겠습니다. 전부 다 심하게 나쁜 건 아니고요. 이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 전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영향을 오전까지만 조금 받겠는데 계속해서 나쁜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나쁜 지역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여느 때처럼 중국에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전까지는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하루 평균 수치로는 보통 수준이고요. 오후부터는 조금 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예민하시다면 외출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정도면 그래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휴가 지나고 다시 맞이하는 월요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거웠을 텐데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하루 마치셔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도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제가 한번 저의 갤럭시 탭을 따로 가지고 와서 제 거 인스타그램 계정도 함께 동시에 라이브를 진행해 볼까 하고 있어요. 따라서 뭐 유튜브로 보기 힘드신 분들은 인스타로도 보실 수 있기는 하겠는데, 동시에 홍보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 제가 시선이 여기저기로 많이 가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나이트라인에서 뵙고요. 내일 뵙도록 할게요.